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로직입니다. 현재 시각 6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를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 초반 흐름은 정말 좋았죠. 간밤에 미증시에서 그동안 전쟁 리스크의 상징이었던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개방 기대감이 커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6%가 넘는 폭등으로 마감이 되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오전 장중에는 우리 삼성전자도 38만 원이라는 신고가까지 경신하며 드디어 지긋지긋한 전쟁 리스크가 끝나고 다시금 올라가는구나 이런 희망이 생겼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차트를 다시 보게 되면 오후 들어서 갑자기 큰 매도 물량이 쏟아지더니 지금은 35만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오전에 잘 올라가던 주가가 왜 갑자기 이런 급락을 만들어준 걸까요? 제가 오늘은 지금 차트가 도대체 왜 이러한 흐름을 보여줬는지 그 이유와 함께 우리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야 할지까지 명확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뉴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까지만 해도 종전 MOU 전자서명으로 인한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서명식은 생략이 됐지만 미국과 이란 양국 협상단은 예정대로 이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여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협상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얼마 전 이 백악관에서 공개한 MOU의 전문 내용 모든 것이 모호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이번 종전 합의로 전쟁은 당장에 멈추겠지만 이란 핵개발 저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 핵심 쟁점 대부분을 이 60일간의 협상 과제로 넘겼다는 거예요. 당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운 헤즈볼라와 후티 등 이 대리 세력 관련된 문제와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 규제 내용은 이번 MOU 내용에서 완전히 빠졌다는 겁니다. 자, 60일의 기준은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6월 17일부터 시작해서 8월 15일까지의 기간인데요. 자, 이미 이 시간은 좀 지나가고 있고 오늘 스위스에서 이루어질 양국 협상단 간의 첫 협상에서 이 내용들이 다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진행되고 나서도 레바논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에 이란은 오늘 아침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멈추지 않는 한 협상단의 이번 스위스 방문도 취소하겠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오후 미국의 벤스 부통령을 포함한 미국의 협상단 또한 스위스 방문을 취소하면서 사실상 이번 협상이 완전히 취소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주가에 반영되며 오늘 오후 우리 삼성전자도 이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차트로 돌아가서 우리가 오늘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프로그램 매매에서 정규장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장 막판 또 한 번의 추가적인 대량 매도가 터져 나온 상황인데요. 현재 순매수 금액이 마이너스 1조 4,800억까지 떨어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에 더해 외인 창구 쪽에선 지금 JP모간이 오늘 하루 124만 주의 매수 물량을 보여주며 하락을 막아내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반대로 이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같은 다른 외인 창구에서는 이보다 더 큰 물량인 마이너스 336만 주, 마이너스 345만 주로 거의 700만 주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때는 절대 아닌데요. 자, 왜 이 JP모간 창구에선 협상 취소라는 큰 이슈에도 물량을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간 걸까요? 여러분, 지금은 얼마 전 이 FOMC 금리 결정까지 다 이루어짐으로써 당장에 눈에 보이는 악재들은 전부 다 지나간 상황입니다. 이 전쟁 관련 리스크만 해소되고 나면 앞으로는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서 이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가오는 이 6월 24일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에 이 3월 18일 있죠. 마이크론의 실적 기대감으로 나스닥이 올랐을 때 이때 우리 삼성전자 차트도 확인해보게 되면 좀 앞으로 가볼게요. 3월이면 이때인데요. 정확히 3월 18일이 이날입니다. 코스피 전체 상승의 영향으로 우리 삼성전자도 이 실적이 발표되기 전부터 강력한 상승 한번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 어떻게 됐나요? 실적 발표 직후 기대감이 소멸하면서 더 큰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달인 7월에는 우리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 또한 나오게 될 텐데요. 이 기업 분석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곧 있으면 발표될 이 2분기 실적의 예상치는 이미 1분기와 비교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높은 영업이익인 87조 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전분기의 영업이익이 57조 원이었기 때문에 한 분기 만에 지금 30조나 올라간다는 건 확실한 호재가 맞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크게 밀리지는 않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실적 기대감이라는 재료가 소멸되기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재료 소멸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전에 미리 수익을 좀 챙겨두고 다시 지금과 같은 눌림목 구간에서 저점을 잡아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JP 모간이라는 이 외인 착구에서는 미리 이 실적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 반등 구간에서의 수익을 챙겨내기 위해서 미리 물량을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뉴스를 하나 더 보여드리게 되면 당장 오늘 밤 미국 시장은 준틴스데이로 인한 휴장으로 장이 열리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토일 3일 동안 자금이 묶일 위험에 처한 외인이 미리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선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야 할까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외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밤이죠. 이 금요일부터 준틴스데이로 인한 휴장으로 3일 동안 강제로 돈이 묶이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은 오늘 평소보다 큰 자금을 이용하여 지금 스위스 제네바 협상 취소라는 글로벌 이슈로 인한 큰 변동성을 한 차례 만들어준 모습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겁먹지 마세요. 이게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24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인한 기대감이 건재한 이상 지금 같은 주가의 눌림목 구간이야말로 저점에서 안전하게 물량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큰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와버리니까 속으로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 주식은 혼자 하면 공포나 환희 때문에 꼭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현재 상황이 좀 긴급한 만큼 제가 이 채널 통해서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부터 바로 나올 수 있는 그 타이밍 딱 잡아 드릴 테니까요. 같이 이 상황 한번 이겨내 보시죠. 잠시만요.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010-5791-5362. 자, 이게 제 번호인데요.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삼성 이렇게 앞에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세요. 지금 아무나 다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현재 내 소중한 돈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만 따로 구분해 놓고 여러분의 평단가에 맞춰 당장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도 주말 사이에 있을 이 전쟁 관련 이슈들로 또 한 번 주가의 큰 변동성이 한 차례 나타나려고 할 때 우리가 대응해야 할 이 타이밍, 이게 언제인지를 빠르게 찾아내서 이걸 여러분들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다 공유해 드릴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즘 이 FOMC와 내마녀의 날 전쟁 이슈들까지 다 겹치면서 시장이 좀 급변하다 보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싶으면 제가 매도를 권장 드릴 때도 자주 있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싶지 않다. 여기서 더 떨어질 테면 떨어져라. 난 그냥 계속 꾸준히 가져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잖아요. 자, 저희가 그런 분들께는 지금 이 매도에 대한 관점은 싹 다 빼고 현재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이슈들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다시금 매수를 좀 가져가면 좋을지 그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만 따로 공유를 드릴 건데 만약에 그러시다면 제가 이분들은 따로 구분해 놓을 수 있게 문자 보내주실 때 삼성 뒤에 매수 적어주셔서 이렇게 4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들은 좀 따로 구분해 놓고 이후에 나올 추가적인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라이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다른 일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이 방송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삼성 화이팅, 삼성 힘내라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런 영상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이때도 주식하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초반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 큰 돈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이때는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이런 걸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바이오주 있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바이오주에서 먼저 급등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제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택배는 뭐 당연히 올라가 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제지회사 있죠. 자, 여기도 택배에서 따라서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때 당시엔 이것들로 계절이 좀 빠르게 회복이 됐었는데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꼭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만 지금 이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전문가들과 매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24시간 내내 미증시부터 글로벌 속보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대응 전략을 짜고 있어요. 자, 지금과 같은 시장에선 이렇게까지 해야만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와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이 잘못된 판단을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 도움을 꼭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저기로 삼성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대응 전략들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당장에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큰 주가 흔들림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이 AI 데이터 센터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지금 이 중동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이러한 냉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또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 정리해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체 냉각류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 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전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